14억이 6억 됐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상가를 포함해서 총 18세대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한 집당 월세를 30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월세 수익은 540만원입니다.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전철역, 공단이 있어 월세 수요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인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공개해왔으니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이제 2010년 보존 등기니까 지은 지 14년 차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외관에 뭐 주식회사, 늘 푸른 행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왕복 1차선,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에 8m 정도죠.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차량 진입로를 먼저 볼 텐데요. 그 진입로를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같은 느낌의 주택 건물이 이렇게 비동이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동 있는데 이게 이제 본건으로 경매가 나왔고요. 그래서 차량 진입하는 데는 단차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본건까지. 그래서 이제 1층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바닥 상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요게 이제 상가, 1층은 상가로 두 개호로 쓰고 있어요. 전자키 달려 있죠. 그래서 현관문이 보이고, 그리고 방범창과 흰색 하이샤시로 수리를 좀 해놓은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또 오른쪽이 이제 여기가 또 상가로, 여기는 이제 유리로, 통유리로 이렇게 좀 수리를 한 건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시리스 바이오라고 월세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층에는 상가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상가를 포함해서 1층 상가를 포함해서 전부 총 18개 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단차는 없고 요 앞에 그 하수구 물이 빠지는 그런 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내려오는 이렇게 진입로에 턱을 없애서 이렇게 약간 이제 내려오게끔 구배를 준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길가에도 이제 흰색 실선이니까 이 길가에다 주차를 해도 불법 주차는 아니죠. 흰색 실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된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량 주차를 하려면 여기가 대략 한 2m 폭이 2m 정도 되는 폭인데요. 담장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해당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이 이렇게 경계벽으로 잘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고, 이게 폭이 한 2m 정도니까 차가 한 대 좀 겨우 들어갈 만한 여유 있는 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상가 1층 상가로 이렇게 좀 뺀 모습인데, 이게 이제 상가로 뺐긴 했는데 실상으로는 주거용이나 이런 쪽으로도 뺐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방범창 달려 있고 하이샤시로 달려 있으면 보통 주거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이 지금 겉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경매 나오면 사실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바닥도 좀 어떤 오래된, 그러니까 15년 차긴 한데 사용감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뭐 지저분한 모습은 없었고요. 여기가 턱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턱에서 이제 살짝 내려가는, 그리고 여기가 1층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상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볼 수가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지금 보시면 약간의 좀 갈라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5년 차 건물 치고는 바닥이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수층이 트고 깨지고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면에 여기가 이제 총 주차는 총 4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는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주차를 한 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 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떼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떼어진 모습 보면 정신이 없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전기 계량기가 떼어진 모습, 그죠? 이렇게 뭐 3-308호 뭐 이렇게 해서 전기 계량기가 정신없이 좀 붙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상가 있었죠.
그 상가 부분에 있는 그 무슨 바이오 그 상가의 그 뒷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도 문이 이렇게 하나 달려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 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막은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천장 상태도 뭐 양호하죠. 등은 LED 등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LED 등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낮이니까, 한낮이니까 센서 등이 작동이 안 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CCTV 설치로 인해서 이제 보안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쓴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빨간 벽돌이다 보니까 벽돌 자체에서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경계벽도 마찬가지로 이게 살 보면은 약간의 이제 뭐 근간 부분이 있거나 그러는데 딱히 뭐 크게 보수해 볼 것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대가 옆집이나 이제 뒷집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서 이런 식의 좀 올려다 봐야 되는 옆집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내려가는 하수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나뭇잎 같은 게 들어가면 막히니까 약간의 이제 철조망, 미세한 이제 촘촘한 망을 씌워서 나뭇잎을 잡아주는 그런 보수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담장에 이런 식의 넝쿨들이 좀 펴져 있었고, 나무들도 좀 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나무들. 이것도 이제 본권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면으로 들어가면은 후진해서 나오거나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주차 상황은 썩 뭐 괜찮은 편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그 비슷한 상황의 주택들이 총 3개 동이 있는데요. 그죠? 본건이 이제 가장 가운데 있었고, 좌우로 비슷한 동이 하나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일부러 파낸 것 같은데, 이게 왜 파냈는지,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저렇게 점점 검은색이 있는 거, 곰팡이가 약간 슬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비가 좀 누수가 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벽돌에 약간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그쪽에 문이 약간 보이는 그런 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가랑 이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우편함입니다. 우편함만 해도 엄청 많죠. 이게 이제 총 18세대를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우편함은 총 20개더라고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하나 더 있는지 그거는 내부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고, 정면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는 이렇게 그냥 열려 있고 뭐 비번으로 시간하는 그런 장치가 전자키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도 관리가 좀 된 느낌이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좀 높았고, 그 다음에 벽면이랑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난간, 그 다음 바닥 부분까지 해서 뭐 크게 손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측면에, 그러니까 이제 건물 관리에 필요한 어떤 그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수도료 단수 안내, 그죠? 그래서 수도료 단수 안내는 있긴 하지만 목요일마다 뭐 복도 계단이라 물 청소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상태면 계속 그렇게 관리 건물 무덤 청소나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뭐 열어보니까 딱히 뭐 눈여겨볼 만한 거 없는데, 이런 식의 어떤 쓰레기들이나 일상 잡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외부로 통하는 샤시 문인데 딱히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층고가 아까 높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주택 그 어떤 건물은 아니고, 그쵸? 여기가 보통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방화문이 안 달려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주택이 달려 있어서 이따가 볼 텐데, 일단 용도가 살짝 아까 말씀드린 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207호. 그래서 한 층에 7개 호가 있는데요.
그 원룸식으로 다 빠진 것 같아요. 2층의 복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도 마찬가지로 유광 타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부터 201호입니다. 뭐 수리한 흔적은 아니고 애초에 처음 그 건물 지었을 때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간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6호 봤고요. 그 바닥이랑 벽면 뭐 깨지거나 최근에 아예 보수를 새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장이랑 벽면 상태는 양호한 수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205호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202호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1층하고 1층은 상가 두 개였잖아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동일해요. 200 여기가 이제 4호겠죠. 204호 여기가 이제 203호.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특이한 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상가 건물처럼 저게 이제 시각 경보기거든요. 소방 활동에 필요한. 그 다음에 비상구 그 저런 표시판 이렇게 달려 있고 스프링클러 저기 이제 스프링클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건물이 아니라 아 상가 건물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리고 여기는 대피소로 이제 대피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딱히 볼 건 없고 이렇게 이제 난간만 이렇게 난간만 불이 났을 때 이쪽으로 이제 대피하는 그런 난간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뭐 왕관기 표시되어 있죠. 자, 2층은 이제 나서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햇빛이 되게 잘 들어와서요. 지금 낮인데도 약간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이게 이제 경보기나 소방 활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좀 밝더라고요. 저게 이제 통창으로 들어오는 게 햇빛이 조광이 좋기 때문에 복도까지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창이 약간 다 안 열려서 그런지 좀 삐딱하게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층도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건물 구조가 이제 약간 이제 번듯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좀 길다랗게 나선형 구조로 생기다 보니까 계단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이렇게 해서 뭐 벽면도 받고 바닥도 봤는데 뭐 깔끔하죠. 오래된 느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건물 상태나 관리가 좀 잘 된 느낌이고 여기도 이제 방화문이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이제 소방법을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방화문을 닫아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면에 보면은 문 자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가 307호고 여기가 방화문이 좀 달려있는 자국인데 아예 막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307호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안에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제 3층의 복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요. 이쪽부터 301호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307호 여기 이제 306호 그 다음에 쭉쭉 5, 4, 3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305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그 방화문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저게 이제 막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303호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방문마다 지금 304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이 좀 달라서 아마도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수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문자하고 좀 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방화문이 있었는데 막아놓은 샤시로 달리고 반을 잘랐네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샤시 처리한 부분 좀 정신이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죠? 그래서 옆 라인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이 달려 있는 거 보면 사실상 이제 독립된 구조로 7개는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4층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특이하게 문이 살짝 삐딱한 모습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4층까지도 가는데 복도에는 뭐 쓰레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402호 왼쪽이 이제 402호인데요. 402호도 원룸 구조로 좀 되어 있고 402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401호인데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넓거든요. 이따 평면도 볼 텐데
방 3개에다 화장실 1개인가요? 2개인가요? 좀 크게 구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복도에 좀 쓰레기가 진 같은 게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구조다 보니까는 옥상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통창이 약간 불투명하고 약간 그 찌든, 그죠? 약간 얼룩덜룩한 게 있어 갖고 한번 중간에 멈춰서서 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인가요? 아무튼 위에 어떤 페인트나 아니면 뭐 비가 오면서 그런 물이 그 아래로 흘러가서 창을 타고 이렇게 좀 뿌옇게 먼지처럼 뿌옇게 어, 이렇게 채광을 좀 방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수리를 하면은 내부가 좀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옥상인데요. 옥상도 천장 벽면을 보더라도 좀 깔끔하고 바닥을 뭐 장판을 깔아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어떤 쓰레기나 어떤 싱크대, 저기 싱크대인데 싱크대도 올라와 있고 이런 직기류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도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바닥에 보면은 초록색이 진한 부분이 있고 옅은 부분 이런 이제 경계면 표시가 있는데요. 잘 봐야 할 것은 이제 옥상이 아무래도 방수에 좀 잘 취약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좀 금이 간 그런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초록 방수 바닥이 약간 뜨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은 이제 건물 지을 때 당시 그대로의 모습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수리는 안 돼 있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방수 페인트가 아예 들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4층 주인 세대나 401호나 402호로 천장에 물이 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갈라졌죠. 가운 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있나 좀 봤는데 지붕은 없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대리석으로 마감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벽면은 양호했습니다. 벽면은 뭐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자,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물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저렇게 입구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걸려 있다고 하면은 물이 잘 통수가 안 돼서 물이 좀 누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 위성 HD 접시가 2개 이제 있었고요.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갈라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자, 난간도 이렇게 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금이 좀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이 갈라져서 요게 이제 비가 들이차거나 그러면은 요걸 이제 타고 밖으로 물이 새는 거죠. 욕실장이 좀 너부러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물품들이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중간중간에 저 화분 같은 거, 화단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상이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벽돌 쪽은 괜찮은데 벽면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바닥이 조금 우려스럽다. 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수리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옥탑의 옥상인데요. 이런 부분도 뭐 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옥상 부분은 바닥이랑 벽면 좀 갈라진 부분만 좀 수리하면 될 것 같고, 옥상의 옥탑이나 이런 부분은 빨간 벽돌이라 튼튼하게 져 있어서 크게 뭐 손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면을 좀 볼 텐데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빨간색의 벽돌에 균열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뒤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측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측면 쪽이었죠. 그래서 이제 측면 쪽을 보면은 딱히 그런 거 없고 에어컨이 좀 달려 있는 게 보였고 창문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아까 이제 3층에서 약간 봤을 때 그 저렇게 이제 뿌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나 좀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아니면은 유리를 교체하거나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부가 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볼 텐데요. 여기에 이제 늘 푸른 행복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가 오른쪽,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B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A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본 건물 같은 경우는 그 C동은 아닌 것 같고 AB동인데 그냥 이름만 늘푸른 행복주택이라고 본 거는 그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볼 텐데요. 대부분 이런 식의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신축의 다가구나 빌라 주택들이 있었고요. 정면에는 단층 주택하고 이렇게 좀 땅 부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그 8m 정도 되는, 한 6에서 8m 정도 되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저런 식의 또 건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로 주차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벽돌의 다가구 주택들이나 이런 그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본건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보기 전에 먼저 위성 지도를 볼 텐데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요 안에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그 도로죠. 그래서 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도로가 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에 잘 접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이제 주차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은 부족하죠. 자, 위성 지도를 이제 보면은 인근에 보면 이제 대부분 이런 식의 주택들이 다가구 건물이나 이런 주택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보다는 원룸, 다가구 주택, 뭐 빌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본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도로 변환해서 좀 축소를 해서 보면요, 인근에 뭐 아파트 대단지는 없더라도 주거 인프라는 괜찮았습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차가 있어도 좋지만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체국, 그 다음에 복지센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장볼 때도 뭐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아까는 이제 여기만 보였었는데 이렇게 가도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쭉쭉쭉 축소를 보면은 인근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대단지나 이런 건 없더라도 그 초등학교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 있어서 아파트 대단지만큼의 어떤 주거 인프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거주하기에는 애들 자녀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학교 보내기에는 뭐 괜찮은 그런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축소를 해보면 그 축소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이제 평택역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청 있잖아요. 여기가 대략 한 5km, 3km 정도예요. 그래서 차로 가면 한 10분 거리고요. 그리고 평택시청도 평택역 시청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5km 정도니까 대략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좀 막혀요. 평택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여기가 1.5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차로 따지면은 한 3분 거리에 이런 산업단지가 있어서 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그리고 여기가 아마 미군 부대가 있을 거예요. 미군 부대. 그래서 이렇게 미군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더 축소를 해서 상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가 여기가 이제 고덕. 그러니까 평택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고덕 국제화 신도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삼성이 있는 거고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직선거리로 보면은 지금 그렇게 크게 멀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직선거리로 한 6분 거리니까 차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40번 고속도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평택 고덕 IC, 송탄 IC, 그다음에 청북 IC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평택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제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제 외곽이나 이렇게 빠지기에도 좀 수월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또 추가적인 위치를 보면요, 여기가 팽성이 있고 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완전 시청이나 그러니까 평택 시내나 이런 쪽은 이쪽이 완전 시내거든요. 뭐 비전동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고덕 이쪽이 그나마 이제 삼성이 들어와서 좀 뜨고 있는 동네인데 완전한 이런 시내나 외곽 쪽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번화가 쪽은 아니더라도 약간 떨어진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게 좀 어떤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 인프라가 아예 나쁘진 않죠.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그 다음에 주거 아까 마트나 그다음 복지센터 이런 게 있기 때문이죠. 1층 평면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주출 입구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8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었고, 그래서 상가 하나 있었고 상가 두 개. 그래서 상가에 대한 경계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각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14평 정도 될까요? 그죠? 그리고 이쪽 상가 뒷면에는 이렇게 주출입구 뒷문이 하나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이제 빨간 벽돌로 막아놓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주출입구 들어오면 계단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변기 모양이거든요.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화장실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창고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생겼고, 다음은 이제 2층인데요. 2층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계단에서 여기가 방화문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이게 7, 6,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204호인데 그 문에 보면은 그 204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 공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평면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지금은 한 호당, 그러니까 205호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호당 원룸식으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방 겸 주방 이렇게 해서 원룸 구조로 이렇게 대략 한 5에서 한 6평 정도 될까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복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복도를 마주 보고 이렇게 방 개수가 되어 있다.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206호인데요. 6호가 사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문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이제 봤을 때 이 정면에가 이제 206호, 여기가 206호라고 현관문이 써져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 또 벽돌로 막아놓은 게 아닌가, 아마도 위반 건축물을 좀 피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또 독립적으로 또 하나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수가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층입니다. 3층도 구조는 뭐 2층이랑 같아요. 계단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7, 6, 5, 4, 3, 2, 1인데요. 보시면 아까 그 이쪽에 문이 막아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여기를 그 200 그 아예 그냥 그 못 쓰게끔 아니면은 307호랑 터서, 그죠? 터서 이렇게 좀 크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7개호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2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문을 아예 그 막아놨어요. 그죠? 문 막아놨고, 그 다음에 위로 샤시로 뚫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03호가 아니면 1호 둘 중에 하나를 얘를 쓰는 것 같아요. 2호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호를 들어가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잠겨 있어서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4층인데요. 4층은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 401호 이게 주인 세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402호가 이제 원룸식으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01호 본 그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방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있고 해서 여기도 거실, 주방 이렇게 돼 있어서 총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평수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용 면적이. 왜냐면 4층 전체가 이 179제곱미터면은 나누기 3.3하면 54평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체가. 근데 여기가 사실 해봤자 뭐 한 54평 중에 얼마나 차지하게 10평 차지한다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40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25평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한 40평대니까 엄청 큰 평수입니다. 주인 세대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기에는 식구가 또 많고, 그리고 거주 비용은 좀 비싸고, 그런 분들이 아파트 가는 것보다 여기 살면서 주거 비용도 아끼면서 건물 관리하고 그다음 월세 받기는 좀 괜찮은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인데 여기가 도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차 들어갈 수 있는 있었고, 이쪽이 주차 한 대, 두 대, 세 대,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대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말소 기준일이 보시면 2021년 8월 10일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 뭐 전부 다 뭐 어떤 그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습니다. 전부 다 후순이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상가죠. 상가 101호가 330인데 이게 이제 사업일자가 좀 빨라요. 이거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얘는 인수해야 돼요. 근데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그 어떤 배당 요구를 하면은 돈 받아가는데 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돼 있고, 뭐 최악의 경우는 그냥 이 300만 원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1호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세 1억 5천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304호 같은 경우는 200에 30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54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40에 대한 수치는 월세 30에 총 18개 호를 단순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인 세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101호, 여기도 101호인데 320이었는데 여기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2023년에 300에 50 월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좀 더 증액됐기 때문에 540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40이 아니라 올 월세로 한다면은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층하고 3층은 조산원으로 돼 있어요. 4층은 이제 단독주택 한가구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층은 뭐 제대로 용도로 쓰고 있는데 2층, 3층, 4층까지는 전부 다 제대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14억이 6억 됐는데요. 이 6억에 대해서 온전히 현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부동산에서 잘 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새 나가기에도 좀 정상적으로 새 나가기에는 좀 편치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시면 옥내 한 대, 그다음에 옥외에 세 대 갖고 총 4대가 주차를 될 수 있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변동 사항 볼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보면 2014년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근생에서 주택으로. 그래서 573제곱미터 거의 대부분이에요. 본 건물에. 그리고 불법 증축을 3층에서 4층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거는 불법 용도 변경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증축 3층이랑 4층.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4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웃기죠. 지금 2014년인데 지금은 10년이 지난 2024년이에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2010년이 지났고 2021년에 그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경매로 취득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8월 10일 날 경매가 됐는데, 웃긴 거는 지금 보면은 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일반 아까 제가 말했죠.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준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대출을 5억이나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벌교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이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PL이에요. NPL로 얘가 가져온 건데 어떻게 은행에서 그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대출을 해줬는지도 좀 의아스럽고, 사실상은 보통에 이제 그걸 잘 안 해주는데 뭐 인맥이나 있거나 아니면은 간혹가다 제가 잘 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해주는 은행을 찾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5억이나 대출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전 경매 사건을 보니까 2021년에 14억 감정이 돼서 최저 4억 9천까지 떨어졌다가요. 5억 3천에 그 한 명 응찰해서 낙찰자 지금의 이제 소유주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보면 지금 보면은 등기부에
2010년에 근저당이 잡혔는데 이게 수협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또 대출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위반 건축물도 그 당시에 어떤 대출을 해주는 전체적인 은행 업계의 기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전소유자가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은행 대출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 들이기도 꺼려해서 사실상 어떤 정상적인 부동산 소유권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제한이 있다고는 또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때가 2016년이고 벌써 8년 전이잖아요. 그죠? 2024년 8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소유권 행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좀 말할 텐데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처 있잖아요. 월세가 높으면 해도 돼요. 그 우리 강남이나 사실상 뭐 그 고시원 이런 데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장사를 하죠. 왜냐하면 월세가 많기 때문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남으니까 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위반 건축물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위반 건축물은 사실 이제 우리가 딱 보면은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이거 사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이나 대치동 그 다음에 서울에 예전에 구축 빌라들 다가구촌 많은 데 있죠. 그런 데는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에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고시원 같은데. 근데도 뭐 철거나 이행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세가 월등히 수익이 높습니다. 이행금보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건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6억대잖아요. 근데 월세가 580이면은 540이면은 월세 수익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 이행금을 주고도 뭐 남으니까 그 은행에서도 그 구조를 알고 대출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전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그걸 빌미로 좀 낙찰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이거 파악하는 거는 강제 이행금 파악하는 거는 구청에 전화해 봐야 돼요. 여기 주소 불러주고 그래서 강제 이행금 얼마나 부과되고 있습니까 해서 월세보다 좀 낮다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땅은 이제 131평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치랑 그다음에 일정 좀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